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시원하게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주부로 제 나이 30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알콩달콩 행복한 신혼의 단맛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이니 집안 싸움이니 돈 문제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난무하는 이곳에 제 이야기는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전에 없던 이야기라 재미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제 생활과 현실에 매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이 과정을 겪기까지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남편이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했을 때 딱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같이 과제도 하고 MT에 가서 술자리 강요를 받을 때 남편이 도와주기로 하고 그러다가 정분이 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대학교 CC가 되었는데 사귀면서도 천생연분이라 느꼈던 저희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웃으면서 최장수 커플이라고 이러다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저희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천년만년 사귀다 보면 결혼도 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둘 다 전혀 없었기에 웃으면서 넘어갔죠. 서로 반쪽이 아님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잘 맞아도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정말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오랜 시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머리핀 같은 걸 사면 옆에서 우리 동생도 좋아할 것 같다면서 하나 더 사기도 하고 제가 뭔가 아기자기한 걸 하고 오면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동생이 이런 걸 모으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괜히 동생 사다 준다고 하나 더 포장해서 집으로 가기도 했고요. 물론 자주 그러진 않았어요. 저랑 오래 만나는 내내 손에 꼽힐 정도로만 했죠. 마치 제가 동생의 존재를 까먹을 때쯤이면 한 번씩 동생의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었달까요? 그래서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했으면 저한테 일찌감치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10년을 알고 지낸 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는 서로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드디어 너무나도 궁금했던 여동생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동생이었어요. 어느 부분이 상상을 초월했냐면요. 제 나이가 30이고 남자친구의 나이가 33인데 시누이가 될 사람의 나이가 끽해봐야 고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제 눈치를 슬쩍 살피는 시누이는 정말 어려도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17살이 됐어요 하는데 그럼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 시누이의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꼬맹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솔직히 시누이라고 해서 걱정하긴 했거든요. 요즘 또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시누이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외동딸이라서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어릴 때부터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린 여동생 있어서 너무 좋겠다면서 남편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신우에게 나랑도 친자매처럼 지내자고 넉살 좋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해맑게 웃으면서 그래도 돼요? 하는데 너무너무 뽀샤시하고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진짜 제 친동생이었으면 하루 종일 품에 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역시 어린 게 최고라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이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틈틈이 보이는 뭐랄까 불편하고 어색한 공기 아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빤히 관찰을 해보니까 남편한테 신우가 계속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좋아요 하면서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 남매라는 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나도 티격태격하면서 자라오니 존댓말은 잘 안 하지 않나요? 신우가 꼬박꼬박 남편한테 예의를 차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남편한테 당신 혹시 어릴 때 신우 머리 쥐어박으면서 키웠어?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신우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세대 차이도 있다 보니까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야 뭐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나이 차이가 저렇게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죠. 막말로 남편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으면 저만한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오래 만난 세월만큼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의 취향이라든지 재정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에 큰 걸림돌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인 상황에 당연히 신우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너무 귀여운 게 저와 남편의 상견례 자리인데 신우가 더 긴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알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우가 물컵을 잘못 건드려서 쏟고 마른 거예요. 제가 후다닥 티슈를 꺼내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시모가 신우한테 너는 애가 칠칠 맞게 물을 쏟고 그러니?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물을 좀 쏟을 수도 있지. 애한테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나 싶어서 시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상치 못한 시모의 날선 반응에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한테도 저러는데 저한테는 저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시부가 신우 편을 들면서 시모한테 왜 애한테 자꾸 큰 소리를 내냐고 하더라고요. 애가 물을 좀 쏟은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지금 자기 앞에서 신우 편드는 거냐고 날석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남편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시모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헛기침을 하셨고 번뜩 정신을 차린 시모가 우물쭈물해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제서야 왜 그러시냐고 좋은 자리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시니까 시모도 죄송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하는 게 잦아서 혼을 내면서 키웠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사과 같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뼈가 있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딸도 칠칠 맞은 면이 있는데 사부인 마음에 안 드실까봐 걱정이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화들짝 놀래면서 손사래를 막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연애하는 거 오래 지켜봤는데 며느리가 너무 야물딱진 아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 칭찬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좀 풀어지셨는지 다시 너그러운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런 와중에도 신우는 고개도 못 들고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마음이 다 짠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나도 물 자주 쏟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리가 부담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저를 바라보는데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분위기 이상해지게 왜 이러냐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묘하게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그 잠깐을 빼고는 아주 유순한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음식도 맛이 있었고 정갈했고 대접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단지 신우가 물을 쏟은 일이 많이 불편했는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신우 먹는 걸 자세히 보니까 반찬이 멀어서 그런가 싶어서 갈비찜을 집어다가 신우 앞접시에 놓아주니까 그제야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고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인데 고기 반찬이 멀어서 그랬구나 싶었죠. 죄다 어른들 앞에 고기 반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고기 좀 덜어서 놔달라고 우리 신우가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또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집애가 걸신이 들렀나 이러면서 고기만 먹으면 안 된다고 채소를 먹으라고 앞에 놓인 나물 반찬을 가리키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한테도 밥 먹는 걸로 딴죽을 거나 싶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반찬 가지고 뭐라 하는 소리를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못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계속 시모한테 조용히 하라고 애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말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그 가족 분위기가 자꾸 신우만 빼놓고 겉도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꾸 신우한테 눈이 가고 챙기고 싶게 되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넌지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우 될 애가 기가 팍 죽은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이 결혼이 잘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애가 예쁨을 받아야 할 나이에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애를 구박하거나 혼내거나 할 사람도 아니라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인생을 함께 보낸 추억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가 신우를 잘 챙겨주면 괜찮지 않을까, 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포부도 있었고요. 결국 신우에 대한 찝찝함을 지우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했고 그래도 양가의 축복 아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신우에게 줄 선물을 막 챙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안 그런 척해도 화장품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도 남을 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면세점에서 애들 쓰는 브랜드에서 스킨, 로션, 크림 같은 거랑 립글로스 2개 골라서 사왔습니다. 시댁에 방문해서 시부모님 드릴 선물도 드리고 신우에게 선물이라고 한보따리를 크게 들려주니까 시모가 대뜸 신우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이거 다 사달라고 했어? 언니한테? 이러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제가 사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했죠. 근데 시모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네가 사달라 그랬지? 넌 정말 애가 왜 이러니? 하면서 신우 등짝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신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제가 사준 거라니까요. 신우가 부탁한 게 아니고요. 하니까 그제야 시모가 흠칫 놀래면서 손을 내리시더라고요. 저한테 변명이랍시고 애가 혹시나 부담 줬을까봐 그랬지 하시는데 아니 자기 딸을 저렇게 막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도 너무 어이없었고요. 신우한테 이거 다 챙겨서 방에 들어가라고 만약에 내가 사준 게 피부에 잘 안 맞으면 다른 걸로 선물해 주겠다고 꼭 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약간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님, 제가 호의로 준비한 건데 어머님이 그러시면 신우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도 뾰족하게 날선 말투로 저한테 예, 내가 오해를 했다고 하잖니? 하시는 겁니다. 신우 나이도 어린데 도대체 늦둥이를 낳아놓고서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부가 신우 편을 들어주는 것 같긴 했지만 직업이 의사라서 늘 일이 바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가 집에 없는 시간이 훨씬 길었고 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남편은 방관자고 시모는 신우 구박하고 남편이 물론 시모가 도를 지나치게 굴면 가운데서 말리긴 하는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에게 아주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 있죠? 세상 모든 어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정말 입덧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런 일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건 줄 몰랐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모습이 상당히 초연했는데 제가 겪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고 속이 진짜 뱃멀미하는 것처럼 뒤집어졌는데 제가 유난스럽게 입덧을 하기도 했지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놀러를 갔는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음식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못 드리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것도 없어서 대충 샤워기로 물 청소를 하고는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입덧을 심하게 하는 걸 가족들 전부 알고 있었기에 제가 쉬는 걸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신우를 부르더니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제가 물 청소하고 나왔어요. 죄송해요. 하니까 저한테 시모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러냐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얘 시키면 되는데 왜 그걸 임신한 네가 하고 있니? 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얘 시키면 되는데라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네? 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가 엄청 익숙하다는 듯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를 드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힘이 있었는지 신우한테 달려가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신우, 내가 했어. 청소 안 해도 돼. 아니면 내가 할게. 제발 나와봐. 하면서 애원을 했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토는 제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미 물 청소까지 다 했는데 왜 신우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탁 막아서더니 임신했는데 뭘 하겠다고 그러면서 소파로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뱃속의 아기만 생각하고 푹 쉬고 있어 하는데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진짜 신우한테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안절부절 난리가 난 상태에서 신우가 청소를 끝냈는지 땀이 범벅이 되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신우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겸연쩍게 웃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용돈을 주니까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는데 제가 안 받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했죠.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니까 애가 또 말갛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애를 왜 자꾸 구박을 하는지 싶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한편으로는 짠하고 걸리더라고요. 어영부영 시댁에서 밥까지 먹고 물론 저는 거의 먹지 못해서 오렌지 주스만 마셨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늦둥이 동생 예뻐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이렇게 애를 구박하는 거냐고 했어요. 시모가 아까 화장실 청소시킬 때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냥 내버려두라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러는 겁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어린 딸한테 구박과 핍박을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거야말로 아이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른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신우를 동네 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느껴져서 남편한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 동생인데
어떻게 그 어린 동생 편을 들어줄 생각도 없이 저런 말을 하나 싶었죠. 저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신우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겠다고요. 뱃속에 아이 성별이 나올 때쯤 저는 입덧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입덧이 끝이 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먹고 싶은 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큼한 귤이 당기질 않나, 달달한 멜론이 생각나지 않나, 제철 과일이 아닌 것들이 자꾸만 먹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특히 야밤에 야식이 당길 때는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운 것만 찾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닭발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는데 남편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시부모도 때마침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 혹시 닭발 좋아해? 하니까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매콤하고 달콤한 그 국물에 주먹밥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시험 기간이라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유명한 닭발 맛집에 들러서 포장을 했고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우랑 나눠 먹으려고 한 거죠. 집에 아무도 없겠다. 저녁으로 닭발 먹으면 딱이겠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닭발 포장해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니까 신우가 무척 놀란 얼굴을 하면서도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닭발을 뜯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닭발을 포장해가지 않았으면 우리 신우는 뭘 먹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별거 아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우물쭈물해하면서 그냥 집에서 밥 해 먹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뭐라도 해놓고 갔나, 안 먹으면 혼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뭐 해주시고 갔는데 신우 고기 좋아한다며 고기 반찬 있는 거 아니야?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그냥 집에 김치 있으니까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으려고 한 거예요. 순간 진짜 머리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애한테 김치 반찬 덜렁 하나가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한창 잘 먹을 나이에 맛있는 게 뭔지 다 알고 있는 입맛일 텐데 거기다가 공부하려면 속이 얼마나 든든해야겠어요.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으려고 했다니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신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라고, 내가 사주겠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일부러 더 밝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또 씩 웃는데 너무 예쁜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봐도 차별의 구박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당하는 애는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익숙하게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있겠죠. 거기다가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나와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나마 의지할 오빠마저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빠라고 편을 내내 들어주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요. 시부가 병원 일로 바쁜 걸 뻔히 아니까 시모랑 둘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일 텐데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앞에 사돈 어른이 있는 데서도 신우를 대놓고 구박했던 시모가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잔인하게 굴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을 돌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신우에게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좀 잘하느냐? 학교 생활은 어떠하냐? 나중에 대학 가면 뭘 전공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기는 공부를 꽤 잘하는 축에 속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학원은 어디 다니고 있냐고
요즘은 선행학습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놀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우가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이야,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그런 타입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보내주질 않아서 못 다니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하루에 몇 번이나 머리가 띵한 건지 왜 안 보내주는 거냐고 신우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고 하면서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학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더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고액 과외까지 해가면서 우리 학교 의대에 입학하고 싶어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었다고요. 학원에 과외에 공부에만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의대는 못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입으로 공부를 곧잘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거 보면 꽤 성적이 잘 나온다는 소린데 학원은 꿈도 못 꾼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잘하는 아이일수록 더욱 푸시를 해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우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학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전부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풀고 있는 문제집을 보면 탐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내가 보내줄까? 하고 물어보니까 애가 난생 처음 저한테 단박에 진짜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뭘 사줘도 조용히 고맙습니다 하던 신우가 그런 반응을 하니까 말을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에게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내일 오후에 둘이서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등록을 해주겠다고, 매월 학원비를 입금하겠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종합학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죽 다니고 싶었으면 미리 알아보기까지 했을까 싶어서 내일 저녁에 퇴근하면 학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신우와 만나서 종합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남편하고 둘이 벌면서 못 내줄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없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보자고 했어요. 반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봐야 자기 수준에 맞는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학원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죠. 테스트를 보고 학원 선생님이 신우와 저를 붙잡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혹시 아이가 과외를 받고 있나요? 하시는데 저는 아닌데요 하고 대답을 했죠. 신우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일반 반이 아니라 특목고 아이들이 있는 반으로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특목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신우를 보면서 아니 그냥 대충 상위권이라며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그냥 해실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똑똑하다고 하니까 저도 신이 나서 막 천재냐고 장난을 치면서 어디 반이든 좋으니까 신우를 위한 반으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왕 학원 다니기 시작한 거 제대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자고 했죠. 솔직히 공부도 잘하는데 해외 아이비리그 같은 거 도전해보면 좋잖아요. 떨어져도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부가 의사이고 집에 돈도 꽤 있는데 애 등록금 하나 못 내주겠나 싶고 거기다가 늦둥이 딸인데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신우를 시댁까지 잘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이 많이 늦었네? 하고 물어보길래 사실은 신우를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가 공부 잘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의외라는 듯이 걔가 공부를 잘해? 이러는 겁니다. 제가 혀를 쯧쯧 소리가 나게 차면서 동생한테 관심을 좀 가지라고 했어요.
막둥이 동생 예뻐할 줄도 모르고 공부 잘하는 것도 모르냐면서 학원은 왜 안 보내주냐고 타박을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놀래면서 아니, 그 나이에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 다 학원 다녀야 하지 않아?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하잖아. 나는 그 나이에 과외를 몇 개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누가 누구 보고 할 소린지. 지 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학원 보내주기로 했다고요. 매달 학원비도 내가 내줄 거라고 하니까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늦둥이 동생이라서 관심 없을지 몰라도 오빠가 되어서 그런 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무한테 구박받는 것도 불쌍해 죽겠다고 당신은 고액과외 받았다면서 신우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특목고 다니는 애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공부한다 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학원 보내고 특목고 준비했으면 아이비리그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 풀이 죽어서 전혀 몰랐다고 부모님한테 들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버럭했죠. 저라고 시부모님한테 들었겠냐고요. 신우한테 물어보니까 바로바로 이야기 나오더라. 애한테 관심을 좀 가지고 잘해주라고 했어요. 신우도 아직 앤데 주눅 들어서 그러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남편도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달은 다른 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보낸 지 한 달쯤 다 되어서 학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당연히 다음 달 등록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신우가 학원을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만두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 연락처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혹시 신우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남편이랑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시모가 웬일이냐고 하시길래 신우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방문을 열었더니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픈 기색은 없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괜한 헛바람 넣지 말라고요. 무슨 헛바람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애를 왜 학원에 보내주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아니, 신우가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있으니까 당연히 보내줘야죠. 시부모님이 챙겨주질 않으니까 제가 한 건데요.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와서 시시하다가 결혼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때 마침 골이 아프다는 표정을 하고 시부가 방에서 나와서 한숨을 푹 내쉬며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제가 씩씩거리면서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죠. 딸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신우 공부 엄청 잘한대요. 학원만 꾸준히 다녀도 해외 유명 대학은 그냥 갈 수 있는 성적이랬다니까요. 예, 며느리야. 챙겨줘서 고맙다. 학원은 내가 보내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딸 공부 잘하는 걸 미리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 딸은 무슨 얼어 죽을 우리 딸이야? 저는 시모의 큰 소리에 너무 놀랐죠. 신우는 바짝 얼어있고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시모가 어디서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지 시부한테 막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아주 좋겠어. 어? 그래. 내 아들은 나 닮아서 머리 나빠가지고 겨우겨우 돈지랄해서 좋은 대학 갔다 이거지?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그렇게 폄하한 적 있어? 저는 이게 전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고 신우는 손을 벌벌 떨고 있길래 제가 가서 신우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 꼴도 보기가 싫었는지 신우를 표독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순간 저한테 하는 소리인가?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신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시부는 애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시무를 타박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신우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꼴도 보기 싫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 내가 쟤 볼 때마다 당신이랑 붙어먹은 그년이 생각나서 돌아버릴 것 같아. 애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너까지도 지금 제 편드니? 이 집안에 내 편은 없는 거야? 저는 가족 싸움으로 번진 모습에 놀라서 일단 시모도 남편도 시부도 진정을 하시라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일단락을 시키자 시모가 갑자기 엉엉 통곡을 하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이 집구석 너무 싫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라 나가보라고 시키고 신우에게 그만 울고 진정하라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대충 짐작컨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고 있었죠. 엉망스럽기 그지없는 시부가 술을 꺼내오시더니 콸콸 컵에 따르시더라고요. 신우한테 가서 자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한 뒤 시부 앞에 앉아서 저도 술 한 잔 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는 술을 주시면서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시모가 왜 화를 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시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 낳아온 자식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랑은 이복남매였던 거였어요. 신우네 친모는 신우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고 시부는 차마 자기 핏줄을 고아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입적으로 시켰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시모는 호텔에 모시고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집에 가자고 피곤한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신우가 왜 그렇게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는지, 남편이랑 왜 이렇게 대면대면한지 알게 되었죠. 저는 시부에게 제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이 죄인 맞네요. 신우를 낳아서 딸로 키우기로 했으면 울타리가 든든하게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제 남편까지 모두 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지 남편도 시부도 무척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이 내가 죄인이야 하는 거랑 남이 너는 죄인이야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니까요. 시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할 말은 끝까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공부도 엄청 잘하던데 남편이 의대 못 갔는데 신우가 의사라도 될까봐 어머님이 공부 안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니요? 저도 남편이랑 같은 대학 나온 건데 그 생각은 차마 안 하셨나 봐요.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제 속이 더 답답하더라고요. 여기에 신우를 두고 가봐야 어차피 신우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신우가 이복 동생인 걸 숨긴 것도 괘씸했고 지금 아니면 제가 신우를 빼올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 제 눈치를 보는 두 남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우 눈치 보고 구박받게 만들 거면 그냥 제가 데리고 가서 살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상의도 없이? 상의? 당신도 방관자야. 동생이 구박받고 눈치 보고 힘들어할 때 피가 반이라도 섞였으면 오빠가 나서서 막아줬어야지. 도대체 몇 년을 나 몰라라 이러고 산 거야? 아버님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내가 신우 데리고 갈 테니까 생활비만 보태주세요. 애 공부시킬 돈은 있죠? 그러니까 그제야 시부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신우 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신우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신우 방 문을 벌컥 열고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애가 훌쩍거리면서 마지못해 일어나더라고요.
신우 보고 당장 짐 싸라고 학교 책가방이랑 교복도 싸고 당장 며칠 동안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나머지 물건은 내가 쉬는 날 옮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짐 싸라고 하니까 남편이 슬쩍 와서 진짜로?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무슨 빈말하는 줄 아나 싶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에 남는 방이 없어 뭐가 없어.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 신우한테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 신우 입장에서는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가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네가 오빠냐? 어? 신우, 멍하니 있지 말고 당장 짐 싸. 나랑 가. 그러니까 신우가 헐레벌떡 짐을 막 챙기더라고요. 짐을 챙기는 걸 보고 시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순종적으로 굴었던 신우였으니까요. 싫다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고요. 그러더니 짐을 잘 챙겼는지 시부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내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거 보고 우리 남편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신우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 제가 신우가 쓸 방을 내어주고 침구를 꺼내주었어요. 침대가 필요하면 사주겠다고 하니 시댁에 있는 거 들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낡은 침대였는데 새 거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생필품도 일단 사다 주겠다고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당장 필요한 건 다 들고 왔다면서 주섬주섬 짐을 풀더라고요. 글쎄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다 준 화장품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더라고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걸 아껴서 발랐던 거예요. 그게 언제적 사준 건데 제가 마음이 짠해서 신우한테 팍팍 쓰라고 다 써야 또 새 거 살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애가 울면서 웃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한 건지 신우한테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우에게 앞으로 집은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학교가 좀 멀어진 게 흠이긴 했는데 제가 출근길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래요. 제 회사가 신우 학교를 들렸다 가면 돌아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가는 길에 자기가 내려주면 된다고 신우 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구박도 안 하고 학원도 보내주겠다고 등록도 내일 당장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무는 끝까지 복병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퇴근하고 가니까 시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무서웠는지 끝까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는 왜 오셨냐고 물으니 시무가 저를 째려보면서 전현 데리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시부와 남편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남편이야 퇴근길이었으니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았고 시부가 빨리 집으로 와주길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집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무가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신우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겁니다. 네가 혼외자인 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서 여길 왔지? 저는 머리채를 잡는 시무를 말리기 위해 시무의 등짝을 때리면서 말렸고 신우를 제 등 위로 숨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애를 구박하냐고, 신우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요. 네가 내 마음을 뭘 안다고 제 편을 들어? 네 남편이 밖에서 애 데려오면 너는 안 이럴 것 같아? 저도 솔직히 위선인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애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냐고, 보기 싫대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가 또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하고 시부가 같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무와 신우와 제 꼴을 보고는 시부가 단단히 결심한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며느리 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됐다는 걸 알겠더라. 내 딸인데 내가 울타리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마누라 눈치 본다고 그것도 못했어. 이제 그만합시다. 이혼하고 각자 알아서 삽시다 우리.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이혼이라고 했어? 뭘 잘했다고?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삽시다 우리. 그 말을 끝으로 나가버리는 시부를 시모는 황망한 얼굴로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신우 꼴을 보더니 맞은 거냐고 애를 왜 때리냐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시모 절대로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테니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신우를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저는 출산을 했고 시부모님은 정말로 이혼을 하셨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시부한테 잘못했다고 연락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시부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답니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신우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신우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우가 고3일 때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많이 힘들게 하긴 했지만 유학은 가지 않을 거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유명한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고 시부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자기를 닮아 똑똑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시부에게 핀잔을 주고 있고요. 신우는 저를 만나 정말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오래오래 불화 없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